최근 들어 환율이 조금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다들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며 안심하고 일상으로 눈을 돌리시죠. 하지만 뉴스에서 떠드는 그 안도감을 정말 믿어도 될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숫자는 경제가 나아진 신호가 아닙니다.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에 정부가 필사적으로 테이프를 감아놓은 일종의 가짜 안도감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 폭탄의 타이머를 억지로 멈추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뒤에서 조용히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율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치솟았으며 지금의 하락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오늘은 그 환율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환율은 단순한 달러 가격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에 상장된 대한민국의 실시간 주가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보며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듯 전 세계 투자자들은 원화 가치를 보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평가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가 한국 경제를 향해 이 나라는 비전이 없다며 던지는 아주 냉혹한 성적표인 겁니다. 문제는 이 차가운 숫자들이 우리 지갑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당장 내 통장에 찍힌 월급 300만 원은 그대로인데 환율 좀 올랐다고 왜 삶이 팍팍해지는 건지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시스템의 잔인한 마술이 숨어 있습니다. 환율은 여러분의 돈을 직접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돈의 힘, 즉 구매력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먹는 빵의 밀가루, 자동차의 기름, 스마트폰의 부품까지 거의 모든 것이 달러로 수입됩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여러분의 300만 원은 숫자로선 그대로지만 마트에서 느끼는 실질 가치는 2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환율이라는 투명한 도둑이 여러분의 지갑 속 구매력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내 지갑이 이렇게 털리는 동안 누군가는 배를 불리고 있을까요? 흔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들이 환차익으로 파티를 연다고들 하죠.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기업들도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원자재를 비싼 달러로 사와야 하니 생산 원가가 폭등하며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고통의 무게가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덩치가 큰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올려서 그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방어력이 있습니다. 기업이 힘들면 결국 우리가 사 먹는 빵값, 가전제품 가격이 오르는 시기죠. 결국 대기업이 마시는 게 독이 든 성배라면 그 독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이 마시는 건 치사량의 독배입니다. 고환율이라는 시스템은 국가 전체의 고통을 가장 힘없는 이들의 어깨 위로 쏟아붓는 비정한 전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 조금만 참으라고요. 하지만 그 참음의 끝에 남는 건 텅 빈 여러분의 통장뿐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고통을 두고 정부가 내뱉는 변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렇게 말해왔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의 지표를 보면 이런 논리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최근 110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찍고 내려와 현재 10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파도가 낮아졌으니 다른 나라 배들은 다시 떠올라야 정상인 상황이죠. 실제로 엔화나 유로화는 가치를 회복하며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원화만 마치 바닥에 구멍이라도 난 듯 홀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건 외부의 태풍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배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원화의 단독 추락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성장 엔진이 꺼진 환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며 자금을 빨아들이는데 우리는 가계부채와 시한폭탄 같은 건설사 PF 부실이 터질까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수출 의존도의 함정이 우리의 발목을 깊게 붙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대한민국 원화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선행지표처럼 취급받곤 하거든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가장 먼저 팔아치우며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국제금융의 현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처럼 밖에서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를 막아내야 할 내부의 방어벽마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과 환율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두고 갈팡질팡하며 결단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원화 가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지금의 1450원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리는 최후의 경고등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정작 $2를 밖으로 가장 많이 실어 나르는 주범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서학개미들일까요?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듣는 오해부터 풀어봅시다. 뉴스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사서 해외 주식으로 떠나는 바람에 환율이 오른다며 마치 이들이 국가적 배신자인 양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주의 돌리기입니다. 현재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잔액은 약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40조 원이 넘는 거액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개미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낼 때 기관들은 거대한 소방차 호스로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실제 환율에 충격을 주는 하루 거래량을 따져보면 개인들의 매수세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에 비하면 그저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으로 향하는 건 투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불이 난 집에서 귀중품을 들고 탈출하는 사람을 방화범이라 부를 순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환율을 밀어 올리는 거대한 해일은 개미들의 양동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일의 정체 첫 번째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수익률을 올려야 국민에게 더 많이 돌려주지 않느냐고요. 실제로 환율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과 외환 스왑 계약까지 맺어가며 노력 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봅시다. 스왑은 진통제일 뿐 매년 수십조 원을 들고 해외로 떠나야 하는 거대한 이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 수익률이 조금 오르는 동안 환율이 폭등해 서민들의 삶이 박살난다면 그 수익이 대체 누구를 위한 성과입니까? 내일의 연금 몇 푼을 위해 당장의 생계를 짓밟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큰손 한국투자공사의 행보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 기관은 태생적으로 국내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외환 보유액을 들고 나가 무조건 남의 나라 기업 주가만 올려줘야 하는 구조인 거죠. 우리 집 앞마당 물줄기가 마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집 펌프는 옆집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시스템이 자행하는 공식적인 달러 유출의 실체입니다. 몸통은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그 막대한 자산을 굴리는 보험사와 각종 연기금들입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채보다 미국의 장기 국채가 금리도 높고 훨씬 안전하다면 이들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건 개인들의 변덕이 아니라 수십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구조적 이탈입니다. 2025년 현재 미 국채 금리가 요동칠 때마다 국내 보험사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달러를 사들입니다. 기관들이 한 번에 쏟아내는 이 거대 수요가 외환 시장의 방어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진짜 칼날인 겁니다. 개미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것과는 체급 자체가 다른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라는 수출 기업들을 보시죠. 물론 기업들도 억울할 겁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줄 테니 공장을 지으라고 협박하고 안 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데 안 갈 재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십조 원을 들여 현지에 공장을 짓는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날수록 그 달러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서 영영 떠나버리는 일방통행이 됩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을 예견하고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쌓아둡니다.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겠지만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혈액순환이 멈추는 이기적인 동맥경화나 다름없습니다. 수출은 역대급이라던데 정작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마르는 기이한 현상. 바로 기업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보다 글로벌 각자 도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밖으로 나가는 달러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원화의 현실입니다. 기관과 기업이 달러를 밖으로 실어나르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공급과 수요의 원리가 무너진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에스프레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원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물만 계속 붓는다면 그 커피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물이 됩니다. 지금 원화가 딱 그 꼴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예전처럼 돈을 무작정 찍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의 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중에 도는 돈이 기업의 투자나 생산에서 나오는 건강한 돈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이나 빚 돌려막기로 생겨난 부채 중심의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0%대를 기어가는데 빚으로 만든 돈만 고여 있으니 원화의 실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가 쓰기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지만 원화는 오직 우리 땅에서만 통하는 로컬 화폐입니다. 우리 경제의 실력보다 화폐의 양이 조금만 과해져도 그 즉시 시장은 원화를 가치 없는 종이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원화가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 냉혹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커피 맛이 맹물이 되는데도 정부는 왜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걸까요?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 때문입니다. 세금은 거치지 않는데 쓸 곳은 많으니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해 빚을 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부채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기 위해 채권을 시장에 쏟아내면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갚아야 할 달러 빚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뛰니 원화로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앉은 자리에서 빚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갚기 위해 정부는 또다시 빚을 내고 원화 가치는 더 추락하는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이제 매일 아침 빚을 돌려막으며 하루를 버티는 위태로운 기업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도망치는 건 침몰하는 배에서 내리는 본능적인 선택인 겁니다. 빚으로 쌓은 모래성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일시차입금의 규모가 누적 145조 원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는 빌렸다가 갚는 돈이니 문제없다라고 변명합니다. 맞습니다. 145조 원이 한꺼번에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한 자본의 논리로 볼 때 이건 더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145조 원이나 되는 돈을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해야 할 만큼 정부의 현금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제때 거치지 않으니 공식적인 국채 발행 절차를 밟을 여유조차 없이 중앙은행을 마치 개인 마이너스 통장처럼
긁어대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재정의 화폐화의 전조 증상으로 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무시되고 정부가 급할 때마다 발권력을 동원해 하루살이처럼 버티는 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재정 규율의 붕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안 돼서 중앙은행 지갑을 털어 쓰는구나. 이런 불신이 시장에 퍼지는 순간 145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신뢰의 추락이 원화 가치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한국은행 수장이 던진 발언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쿨해 보이려는 유행이라며 훈수를 뒀기 때문이죠.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정책 실패라는 본질을 가리기 위해 청년들의 생존 본능을 철없는 유행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기관들이 수십조 원을 빼돌리는 건 투자 전략이고 청년들이 살 길 찾아 떠나는 건 철없는 유행입니까?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청년들이 국장을 떠난 건 유행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망가뜨린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인인 정책 실패와 기관의 유출은 은폐한 채 가장 목소리 작은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오만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7개월 연속 증가하며 화폐 가치 하락의 경고등이 켜지자 한국은행은 아주 기묘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통계 집계 방식의 변경입니다. 주식형 ETF 등으로 몰린 돈은 통화량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죠. 물론 학술적으로만 본다면 예금처럼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통계 지표에서 분리하는 것이 더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통화량 폭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민감한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 각도를 비틀어버리는 꼴입니다. 사람들이 현금이나 예금 대신 ETF로 몰려가는 건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 공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이동 경로만 통계에서 지워버리면 통화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바꾼다고 해서 이미 옅어질 대로 옅어진 원화의 농도가 진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통계 개편이 IMF의 글로벌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던져야 합니다. 그 권고 기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있던 기준을 왜 하필 환율이 폭등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지금 이 시점에 서둘러 도입하려는 걸까요? 국제 기준이라서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야만 폭주하는 통화량 그래프를 꺾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골라 잡은 겁니다. 유리한 통계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면서 치부를 가려야 할 통계만 최신 국제 기준이라는 방패 뒤로 숨기는 건 명백한 책임의 비용 분치입니다. 1,500원 환율은 그 어떤 통계적 눈속임이나 성적표 조작으로도 가릴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통계로 눈을 가린다고 해서 썩어가는 상처가 사라질까요? 장부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환자의 상태는 이미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 채 방치된 게 벌써 42개월째죠.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할 건 왜 지금 금리를 안 올리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필수적인 수술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경제 체력을 망가뜨려 놓은 지난 수년의 방치입니다. 환자가 너무 약해져서 수술대 위에 올릴 수조차 없으니 의사는 그저 시장 개입이라는 독한 진통제만 계속 주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포기한 채 진통제에만 의존하다 보니 미국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환율이 발작을 일으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온 병세가 터져 나오고 있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정부가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격적인 대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는 최후의 저지선을 위협하자 정부는 정책 실행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을 향해 전례 없는 선전포고를 던졌죠. 이건 정상적인 미세 조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용자금을 쏟아부어 하루 만에 무려 33.8원을 찍어 눌렀습니다. 1484원에서 시작한 환율이 장마감 직전 1449원까지 수직 낙하하는 모습은 국가 권력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무시하고 강제 진압에 나선 현장이었습니다. 원래 차트라는 그림은 시장의 수많은 참여자가 함께 그립니다. 하지만 이날 붓을 잡은 건 시장이 아니라 정부였습니다.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기 위해 국가의 막대한 자금을 물감처럼 쏟아부어 차트의 방향을 강제로 꺾어버린 겁니다. 정부의 몸부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달러를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해외 주식 복귀 비과세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건 불타는 집에서 간신히 탈출한 사람들에게 소화기 할인 쿠폰을 줄 테니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꼬드기는 꼴입니다. 국내 시장이 매력이 없어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떠난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다시 돌아오라는 건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세수 펑크가 역대급인 상황에서 자산가들의 세금까지 깎아주며 환율 숫자를 사겠다는 발상. 결국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재원을 현재의 환율 분칠에 쏟아붓는 이 정책은 우리 경제의 기초를 갉아먹는 독든 성배일 뿐입니다. 왜 정부는 이토록 1,450원, 1,500원이라는 숫자의 사활을 거는 걸까요? 단순히 시장 안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1년치 가치를 확정짓는 연말 결산 종가 관리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장부를 예쁘게 보이기 위해 수익률이나 수치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12월 31일 종가가 1,500원을 넘긴 채 마감된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 나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패배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12월 24일의 그 기적 같은 폭락은 펀더멘털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1,500원이라는 댐이 터져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본 대탈출을 막고 연말 장부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쏟아부은 필사적인 방어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장부상의 숫자를 잠시 고쳤다고 해서 병든 경제의 기초 체력까지 달라지진 않습니다. 새해가 밝아 관리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억지로 눌러왔던 우리 경제의 깊은 균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통계를 비틀고 빚을 내서 환율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12월 24일의 그 기적 같은 폭락은 경제 회복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연말 성적표를 조작하기 위해 국가의 마지막 자원까지 쏟아부어 만든 단 하루의 환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직시해야 할까요? 막연한 낙관론이나 거창한 예측보다는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 속에서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개인 자산의 독립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원화올인이라는 위험한 도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전 재산이 100% 원화로만 되어 있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라는 한 바구니에 내 모든 것을 걸어둔 것과 같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험을 드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자산의 일부를 기축통화인 달러나 그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것.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재난에 대비한 생존 해지가 왜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 정부의 말이 아닌 그들의 다급함을 읽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강조할 때일수록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진짜 진실은 화려한 발표문이 아니라 왜 하필 지금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을 던지고 급하게 통계 기준을 바꾸느냐는 그 타이밍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토록 다급하게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감춰야 할 치부가 깊다는 역설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내뱉는 안심은 믿지 마십시오. 대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과 우리 피부에 닿는 장바구니 물가가 훨씬 정직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애국심이라는 명분 뒤에 내 삶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우리 개개인의 가난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자기방어입니다. 시스템이 실패를 개인의 희생으로 메우려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1,500원을 위협하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보내는 최후의 구조 신호, SOS입니다. 분칠된 가짜 숫자에 취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텅 빈 통장이 말해주는 현실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경고등이 켜진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